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하기 싫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씻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가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정신 차려. 동기부여를 받아봐.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잖아. 근데 그게 되면 이미 했겠죠? 만약 지금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입니다. 이 책 한 권이 저를 무기력한 상태에서 탈출시켜줬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말하는 무기력할수록 움직여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의지력이 약해서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요. 근데 습관의 재발견의 저자 스티븐 기즈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목표가 너무 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오늘부터 책 한 권씩 읽을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며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바보 같을 정도로 작게 잡으세요. 얼마나 작게요? 푸시업 1개, 책 1페이지, 영어 단어 1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무기력할수록 움직여야 하는데 왜 작게 움직여야 할까요? 그 이유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라는 건 의지력이 거의 바닥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의지력 게이지가 0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늘은 1시간 운동해야지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푸시업 1개만 하자 라고 하면 의지력이 거의 0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리학의 개념입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드는 힘이 가장 크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지하는 데 드는 힘은 훨씬 적습니다. 무기력도 똑같아요.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일단 푸시업 1개를 하면 이왕한 거 하나 더 할까? 그러다 보면 5개, 10개를 하게 돼요. 저자는 이걸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목표는 1개였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거대한 목표가 독이 돼요. 시작하기도 전에 의지력을 전부 소모하니까요. 반대로 아주 작은 목표는 거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생겨요. 이게 바로 무기력할수록 작게 움직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내 안에는 두 세력이 매일 싸우고 있어요. 전두엽,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독이에요. 운동해야 해, 공부해야 해. 반복되는 패턴을 저장하는 습관 창고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기저핵, 반복되는 패턴을 저장하는 습관 창고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있자. 문제는 기저핵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변화를 시도하면 인생 바꾸자.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 기저핵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위험해.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3일도 못 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푸시업 1개만 하자 라고 하면 기저핵이 눈치를 못 채요. 1개? 그 정도야 별로 변화도 아닌데? 변화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으면 뇌의 저항 반응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은 기저핵이 변화라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미해서 저항 없이 습관의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막연한 불안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변화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요. 뇌의 습관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무기력할수록 작게 움직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기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뭘까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실패하다 보면 뇌가 학습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공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공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푸시업 1개를 완수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계획한 거 해냈네? 그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아, 기분 좋다. 또 하고 싶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계획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차곡차곡 생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이게 무기력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까요? 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푸시업 1개, 책 1페이지, 영어 단어 1개. 이게 뭐가 성공이야? 성공 맞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한 것을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매일매일 쌓이면 무기력을 지탱하던 자기 비하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로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할수록 작게 움직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야, 잠깐만. 나 3개월 뒤에 시험 봐야 하는데 하루에 영어 단어 1개만 외우면 돼? 그럼 시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단어 1개 외웠으니까 열심히 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위안하는 거 아니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푸시업 1개는 목표가 아니라 최소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는 오늘 영어 단어 50개를 외울 거야. 이건 목표예요. 50개를 못 외우면 실패한 거죠. 컨디션 나쁜 날, 바쁜 날에는 실패하게 되고 한 번 실패하면 에이 망했네. 그냥 간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습관에서 말하는 최소 기준은 다릅니다. 나는 최소한 영어 단어 1개는 외운다. 이건 최소 기준이에요. 1개만 외워도 성공이에요. 컨디션 최악인 날에도 1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공인 거죠. 연속 성공이 쌓이면 습관이 끊기지 않아요. 차이가 보이나요?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보너스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1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에 단어 1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5개를 외웠어요. 화요일에 단어 1개 목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10개를 외웠어요. 수요일 엄청 피곤한 날이에요. 단어 1개를 목표로 했고 딱 1개만 외웠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목요일 다시 컨디션이 회복됐어요. 단어 1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개를 외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요일에도 습관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목표가 매일 50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에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30개를 외웠어요. 실패했죠? 화요일에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20개를 외웠어요. 또 실패했어요. 수요일 어차피 못하는데 뭐 하면서 0개를 외웠어요. 포기한 거죠. 습관이 끊겨요. 그럼 시험 3개월 전인 대학생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3개월 안에 단어 5,000개를 외워야 해. 그럼 하루에 55개씩 외워야 하니까 매일 55개씩 외우자. 첫날 55개를 도전했는데 30개를 성공했어요. 실패감이 들죠? 둘째 날 55개를 도전했는데 20개를 성공했어요. 자책하게 돼요. 셋째 날 에이 어차피 안 돼 하면서 포기해요. 3개월 후의 결과는 단어 0개예요.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단어 1개는 외운다. 단 할 수 있으면 더 한다. 할 수 있으면 더 한다예요. 첫날 1개를 목표로 했는데 20개를 외웠어요. 성공감이 생겨요. 둘째 날 1개를 목표로 했는데 30개를 외웠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셋째 날 1개를 목표로 했는데 50개를 외웠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넷째 날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1개를 목표로 했고 1개만 외웠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습관이 유지돼요. 다섯째 날 다시 30개를 외웠어요. 회복한 거죠. 3개월 후 결과는 평균 하루 25개씩 90일. 그러면 2250개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외웠나요? 역설적이지만 목표를 낮춘 쪽이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푸시업 1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습관의 하한선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건 습관이 끊기는 거예요. 한 번 끊기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끊기지 않는 최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당연히 10개, 20개, 50개 하세요. 근데 목표를 1개로 유지하는 이유는 최악의 날에도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저자 스티븐 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은 당신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시험 3개월 전이라면 단어 1개를 최소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는 하루 20개씩, 30개씩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날, 컨디션 최악인 날에는 딱 1개만 외워도 돼요. 그게 습관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줄이 3개월 동안 당신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작은 습관은 당신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시험 3개월 전이라면 단어 1개를 최소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는 하루 20개씩, 30개씩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날, 컨디션 최악인 날에는 딱 1개만 외워도 돼요. 그게 습관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줄이 3개월 동안 당신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푸시업 1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무기력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정리해볼게요. 무기력할수록 움직여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의지력의 한계를 가속도로 돌파하기. 둘째, 뇌를 속여 변화의 저항 낮추기. 셋째, 자기 효능감을 즉각적으로 회복하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나 작게 시작해야 하나요? 저자 스티븐 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바보 같을 정도로 작게 잡으세요.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조차 힘든 수준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운동이면 푸시업 1개, 독서면 책 1페이지, 글쓰기면 1문장, 명상이면 1분, 영어면 단어 1개.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엄청 있어요. 왜냐면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아무리 무기력해도 아무리 컨디션이 최악이어도 푸시업 1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1개를 하면 보너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5개, 10개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늘 거대한 변화를 꿈꿔요. 인생을 바꾸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근데 그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거대한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지치게 하니까요. 습관의 재발견의 저자 스티븐 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목표보다 사소한 반복이 이긴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당장 푸시업 1개 하세요. 그게 뭐가 달라져? 달라져요. 왜냐면 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당신은 푸시업 1개를 했으니까요. 그 차이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매일매일 쌓이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의지력을 탓하지 마세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작게 움직이세요. 그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습관의 재발견 정말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푸시업 1개로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